안녕하세요. 커리어 꿀팁 전달드리는 커리어스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리즈에 이어서 취업 준비생분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상을 저희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제 스페이스바로 퍼즈 한번 하시고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본 다음에 들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근본에 컨설팅 펌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우고 싶어서 컨설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헬스케어, IT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비즈니스적 의사결정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헬스케어 사업? 거기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거세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고 자연스럽게 헬스케어에 있는 공학이나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이제 국민의 건강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얘기한 건강 기업, 그다음에 산업이 크는 거, 그게 이 본인의 사업 의사결정에 있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좀 와닿고 중요했을까요? 아직까지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는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지털적으로 좀 침투를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의 기회를 탐색하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많아서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거가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좀 그런 걸 느꼈을 만한 사례 같은 게 있었을까요? 혹은 좀 변화시키고 싶었던 아날로그적인 모습이 있다든지? 헬스케어 산업에서 의료행위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진단 쪽과 치료 쪽 그리고 운영 쪽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운영 쪽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입원실에서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제가 이제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제가 있을 때 벨을 눌러서 간호사분들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제 몸 상태를 트래킹해서 간호사에게 알림이 간다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디지털이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문제 해결 혹은 효율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환자 배드에 대한 어떤 이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결국에는 병상에 있는 환자가 입원실, 검사실, 수술실을 왔다 갔다 할 때 필연적으로 배드를 통해 움직이게 되면서 째밍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을 어떻게 디지털을 통한 솔팅 혹은 동선 최적화 혹은 나아가서 자동 주행 정도까지도 발전이 된다면 어떤 의료 행위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한번 좀 끊어가 보고 싶어요. 네. 확실히 자기가 많이 아는 헬스케어 영역까지 내려오니까 말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구조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그 중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영역이 어딘지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 이 사람은 이래서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게 좀 이해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상대방이 궁금한 거는 항상 자기 이야기와 이 사람이 이런 걸 왜 생각하게 됐지에 대한 why,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료한 답들을 앞쪽에서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이 준비생 같은 경우는 저의 팔로업 퀘스천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한 네.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물론 상대방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why를 계속 물어보게 하는 것도 어떤 전략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 why를 인터뷰어가 3-4번씩 물어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정도 때문에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영역이 정확히 어떤 건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상대방한테 좀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팔로우 Y를 되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면 처음 몇 가지 센텐스만 가지고도 내가 전체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한 번에 이해되게 한번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게 첫 번째 팁. 두 번째 팁은 사실 지금처럼 팔로우 퀘스천이 사실 5번, 6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번, 6번 질문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섀도우 복싱처럼 상황을 그려보고 대답을 준비해 보는 것도 실전에 들어갔을 때 당황을 덜 하게 될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계속 지켜볼까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컨설팅에 조인하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런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역량들이 컨설팅 펌에서 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바른 의사결정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잘 정의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해결책을 도출했을 때 우선순위를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잘 정의하는 능력에서는 사실 컨설팅 펌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툴을 사용하면서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문제를 잘 정의하는 방법을 저 역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화 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선순위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중요하게 뭔지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하려면 결국에는 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컨설팅에서 매일 고민하는 게 사실 업 본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저 역시도 우선순위하는 능력을 같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좋았던 점은 명료하게 내가 기르고 싶은 역량과 컨설팅에 줄 수 있는 밸류가 온라인되어 있다는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네. 그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쓰이는 단어들이 좀 브로드한 단어들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업의 본질. 네. 파트너님들이 얘기하시는 정도 레벨의 업의 네. 본질. 네. 저희들도 이해를 하려고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의 본질. 그러다 보니까 좀 명료하게 본인의 정의를 차라리 얘기를 하신다든지 좀 스페시픽한 용어를 쓰시는 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네. 하는 정도의 의견이 있네요. 좋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느껴지는 건 컨설팅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잘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좋았고 문제 정의를 하고 해결책을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결국 컨설팅 아니냐라는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컨설팅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좋은 것 같네요. 계속 한번 봐보실까요? 다른 지원자들 대비 네. 본인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굉장히 빨리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배워서 어쨌든 저의 역할을 빨리 찾고 또 그 프로젝트에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딜로이트에서 일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M&A 쪽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재무적인 지식이나 뭐 M&A 관련 지식이 이제 공대생으로서 많이는 없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함에 동시에 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정규직 오퍼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오퍼까지 받고 상무님께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꼭 일을 하자 이런 것까지 그런 점에서 저의 일단 빨리 배우는 능력이 어떤 빛이 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제 역할을 빨리 배워서 좋은 결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러너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좀 생각하는 강점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호기심이 있을 때 재지 않고 좀 액션 퍼스트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한 활동을 돌아봤을 때 저는 이제 창업이 궁금해서 창업을 시도했고 그 창업 관점에서 다른 창업팀들과의 어떤 커뮤니티 구성에도 호기심이 생겨서 커뮤니티도 제가 설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재지 않고 인턴도 바로바로 시도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에게 업무가 주어졌을 때 뭔가 끙끙대지 않고 빠르게 어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서 제가 이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결국은 와이미 관련된 질문인데 여기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았던 거는 확실히 컨설팅 업에서 일을 좀 해보셔서 그런지 업에 대한 이해는 좀 명료하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본인이 어떤 강점이 어필되겠구나 라는 거는 좀 명료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좀 참 좋았던 면이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와이미에서 어필하는 것이 컨설팅이나 영광이가 없으면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왜 중요하다는 거지? 라고 할 텐데 사실 패스트 러너라든지 호기심이 많다든지 하는 거는 컨설팅 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걸 어필하는 건 참 좋다라는 네. 게 있었고요.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패스트 러너라는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인터뷰어 중 한 명이거든요. 네. 왜냐? 다들 패스트 러너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서 좀 다른 역량들로 나를 어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뷰어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이
흥미로워하는 요소와 아닌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흥미로운 걸 찾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토리 한 두세 개 정도는 준비해 놓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더 없냐라는 질문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패스트 러너를 설명할 때 자기만의 이 사례들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M&A 사례에서 내가 공대생이지만 뭔가를 빨리 배웠다라는 베이그한 사례보다는 내가 어떻게 좀 빨리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어떤 액션들을 했는지를 좀 사례로 설명을 주면 그런 상황에서 저 정도까지 노력을 해서 시도를 하는구나 정도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이면 좋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좋았던 거 하나, 좀 더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포인트 하나씩 짧게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는 사실 되게 진부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두 개 다. 들어오면 인터뷰이 누구나 할 만한 키워드. 근데 뒤에 붙어 있는 사례들이 사실은 되게 포텐셜이 있는 좋은 이제 사례들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액션 퍼스트 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내가 창업을 해보고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문 경험이기 때문에 잘 살릴 수 있는 후드들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게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아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게 살아온 이제 트랙으로 증명이 되는 거라 되게 좋을 수 있을 포인트. 그다음에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 포인트는 방금 이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구조 와이즈 말씀드리면 사실 말 순서를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패스트 러너인데 왜 그러냐면 사례를 주주쭉 말하고 두 번째는 액션 퍼스트인데 사례를 말하고 순서를 바꿔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고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에 대한 사례는 요거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다다다닥 설명.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린 이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냐면 다다다닥 이렇게 설명을 하면 들을 때 좀 더 편하게 들릴 것 같아요. 좀 더 살펴볼까요? 리더십 스타일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본인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관련돼서 사례를 같이 좀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향하는 리더십 스타일은 일단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쪽으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창업 페스티벌을 구성을 할 때 정말 많은 아이디에이션을 거쳤고요. 뭐 예를 들면 그 페스티벌에 있는 요소들의 어떤 피칭 콘테스트라든지 뭐 강연이라든지 혹은 뭐 투자 관련 게임이라든지 뭐 스타트업들의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에이션의 팀원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한 후에 제가 리더로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결국에는 어떤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어떤 공간에서는 피칭 콘테스트를 하고 어떤 공간에서 강연을 하고 뭐 투자 게임도 같이 진행을 하고 하는 식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려서 결론적으로 좀 되게 많은 뭐 1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또 하나의 티피컬한 질문 유형이죠. 네. 컨설팅 펌들은 항상 미래 리더를 뽑는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너의 리더십은 어떠하냐 라는 질문이 뭐 모든 회사의 모든 인터뷰에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30에서 50% 정도는 받는 질문 중 하나 아닐까 정도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좋았던 점은 어쨌든 본인이 추구하는 리더 사항이 어떻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개인적으로 있는 것들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설명해 준 것들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사례가 네. 결과론적으로 좀 설명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만의 스킬이라든지 내가 정말 뭘 잘한다는 건지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설명됐으면 좀 더 와닿았겠다 저한테 좀 그런 게 보완점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하고 예를 들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렴 후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했으니 그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많이 모았는데 최종 결정이 이렇게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게 남이랑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한 거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다 같이 해피해졌는지 과정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된다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티피컬한 퀘스천이기 때문에 답도 티피컬할 수 있는데 되게 자세하고 남이랑 다르고 하면 사실 키워드는 티피컬하나 이제 앤서가 티피컬하지 않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차피 피드 인터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총평 플러스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를 피드 인터뷰는 결국 다들 비슷한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과정인 거고 거기에서 나만의 경험들이 들어갈 거고 나를 어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전제들은 유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나의 캐릭터, 나의 사례가 차별화되어 있고 그게 강렬하다면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피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가 아니고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좀 더 설득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고민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셨던 피드 인터뷰에서도 주로 그런 쪽 관점에서 사례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정리가 좀 더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보완점들을 많이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누구는 되게 특이한 경험을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사실 내가 특이하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쳐서 되게 재미난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이 키워드가 진부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험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자세하게 말하면 되게 다른 케이스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제 사례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갔던 저의 하나의 키워드를 뽑자라고 하면 끈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진부한 키워드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실제로 살아온 과정으로 이제 디펜스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4학년 때 컨설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나랑 진짜 맞는 업인지 아닌지 보려면 저는 모든 걸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컨설팅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컨설팅의 종류가 3개가 있다라고 해서 3개를 무조건 다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로컬 컨설팅, 그다음에 대기업에 있는 인하우스 컨설팅, 그다음에 글로벌 컨설팅까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다 좋은 평가를 받고 그때서야 정말 나랑 이게 잘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컨설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키워드는 끈기이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살아온 트랙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이 강렬하게 박힐 거예요. 솔리드한 백업 없이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해서 끝나면 되게 재미없는 키워드가 되겠지만 자세한 스토리가 담기면 나만의 재미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연결해서 이분에 대한 총평을 드리면 저는 어느 정도 살아온 과정 그리고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한 정리는 잘 돼 있으신 것 같고 이분은 오히려 저보다 되게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잘 살리려면 조금 더 앤서 퍼스트에서 구조화가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고 들어갔을 때 상세한 경험을 어떤 거를 그 중에서 꺼내서 얘기를 할 거냐를 키워드 기준으로 잘 정리를 하셨다가 대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만의 스타일을 잘 어필하는 거, 그게 구체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지원자분이 피드 인터뷰 보는 과정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런 점들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참 잘했다 라는 식의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다음번에는 이 지원자분이 케이스를 푸는 과정들을 통해서 케이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